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농특세를 포함하고 있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타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촌은 존폐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1994년에 뜬 가수가 베이로입니다. 신토부리는 전국을 강타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민들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만듭니다. 조세저항이 적은 증권시장에 농특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에도 농특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1994년 이후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농특세를 폐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농특세를 다시 10년 연장합니다. 2024년 수명이 끝나는 농특세는 다시 2034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농특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은 낙후됩니다. 스스로 생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알아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농특세는 수출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수출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코스닥에는 농특세가 없는 이유가 1996년 7월 1일 개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농특세가 사라지고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특세가 10년 연장이 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를 포기합니다. 농특세 때문에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좁히게 됩니다. 2004년 10년 연장된 농특세는 2014년 또다시 10년 연장이 되면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투세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거래세율을 낮추면서 2020년 6월 금투세를 발표합니다. 농특세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무시하니 저출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증권사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게 먹이감을 주는 것이 바로 세율인하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로 자금은 급속하게 유입됩니다. 그 이유는 세율인하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10억이 있다면 현재는 주식 투자가 제일 좋은 선택 기준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부과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폭락하는 이유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와 2차전지주들은 내재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자금이 코스닥에 몰려 있습니다.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코스닥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작전 세력들은 쩐주를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신에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로 돈이 밀려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증권사들은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은 이탈되지만 부동산, 특별자산 등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로 성장한 회사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PF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농특세의 특징은 감면세액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특히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서도 100분의 10이 과세됩니다. 정부가 금투세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설계했다는 증거입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원천징수를 하죠. 또한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에서는 건강보험료도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도 건강보험료를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과세되죠. 농특세는 소득세법인세, 관세, 취득세, 레저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등 광범위하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농특세를 부과한 이유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릅니다. 최근에는 폭등하죠. 수입 농산물을 제대로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죠.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등했고 농특세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농특세를 폐지하면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비처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투세가 과세되지 못했던 이유는 농특세 때문입니다. 농특세 때문에 거래세도 0.15% 이하로 인하하지 못하고 있죠. 거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투세 반대가 심한 것입니다. 거래세를 없애면 금투세를 반대할 이유는 사라지죠. 언론도 농어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죠. 서민들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여기에 농어촌의 농특세로 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서민이 살기 어려운 이유죠. 권력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임대료 때문에 살기 어렵고 농어촌은 농산물 가격을 급등시키고 농특세로 삥까지 뜯어갑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려면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최근에는 의사들까지 건드리면서 의료비 역시 치솟을 것입니다. 농특세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보통세와 달리 목적세이기 때문에 농어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세라는 부분이 농특세 폐지를 못하는 이유죠. 증권거래세에서 농특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로 세금을 조달한 이후에 농어촌을 지원하면 되는데 금투세가 보통세이다 보니 기재부에서 금투세를 R&D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농특세 폐지를 반대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우리나라 농촌은 살기 어려웠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낮았고 정부의 보조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어촌은 살만합니다.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고 보조금은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이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농특세는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7조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시장이 농특세로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농특세 폐지시킬 용기가 없으면 금투세도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세도 높고 여기에 금투세도 부과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농특세가 이렇게 많이 거치면 수입 농산물을 개방해서 농산물 가격이라도 낮추어서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권은 하지 못하죠. 금투세 시행이 어려운 이유가 농특세 때문입니다. 농특세만 없애면 금투세를 반대할 명분은 사라집니다. 농특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세율 0.15% 이하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